네, 테슬라의 S&P 500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은 제가 이거 영상 다 작업을 마치고 업로드하기 직전에 혹시나 무슨 뉴스 있나 하고 살펴봤는데 테슬라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S&P 500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거의 10% 가까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뉴스나 그런 게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소식을 전해 드릴 테고, 일단 오늘 저녁에는 예정대로 ARKK와 테슬라에 관련된 영상이 먼저 올라갈 거고, 일단 속보로 S&P 500에 편입이 되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자세한 거는 또 단순히 편입되었습니다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는 또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속보로 S&P 500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전해드린 이후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어떠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또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영상은 제가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모더나의 백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백신 소식이 전해지면 언제나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더 상황이 좋죠. 다우에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우가 늘 더 인기가 많은데, 이번에 모더나의 백신 관련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해지면서 다우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항공사라든지 크루즈 관련 회사들, 그 다음에 금융주들이 성적이 좋았고요. 백신 관련 소식을 전했던 모더나는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지금 사상 최고치라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스닥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나스닥도 다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뿐이지, 지금 나스닥, S&P 500, 러셀 2000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인덱스 지수들이 다 사상 최고치거나 사상 최고치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전체가 최고로 좋다는 거. 지금 딱 하나만 안 좋아요. 뭐냐면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별로입니다. 구글, 페이스북처럼 광고 기반인 빅테크들만 상황이 나은 편이고, 왜냐면 여기는 아까 그 다우에 속해 있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광고를 많이 내기 시작하면은 덩달아 좋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택트지만 컨택트주들과 궤를 같이 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광고 기반으로 매출이 들어오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여전히 시장 대비 언더퍼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른 빅테크들보다는 조금 더 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지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중이고요. 네, 어제 이제 모더나가 추가적인 백신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파이자의 90%를 넘어서 거의 94% 가까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모더나의 CEO는 이거를 심지어 본인의 입으로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3만 명이 임상 3상의 시험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95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90명은 위약을 투여받았던 사람이고 5명만 실제 백신을 투약받았던 사람입니다. 즉 95명이 걸렸는데 그중 단 5명만이 실제 백신을 맞은 사람이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 백신을 맞은 사람 대비 위약을 맞은 사람 쪽에서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보관 온도입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파이자의 백신은 영하 30도 이하에서 보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영상 2도에서 한 7, 8도 사이, 요 정도 사이에서도 30일 동안이나 보관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낮은 영하의 온도에서는 6개월까지도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관성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파이자 한 군데에서만 백신을 공급을 할 때는
내년 한 거의 말이나 가야 모든 미국인에게 접종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모더나도 같이 백신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내년 2분기면 모든 미국인들에게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 재개의 속도가 실제로는 1분기 말 정도만 돼도 확연하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강한 겁니다. 단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제 부양책이 되겠죠. 일단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추가 부양책이 없으면은 실업수당을 비롯한 정부 지원이 끊기게 되는데, 문제는 1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취임식 전에 부양책이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양책이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또 백신이 빨리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부양책이란 건 결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백신 나오는데 굳이 정부가 부담을 지고 부양책을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물론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 한 번 정도 부양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양책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전기차 3대장은 오늘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다 말아 올리고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거는 저가 유입세가 들어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니오의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니오의 실적 발표에 앞서서 기대 심리로 새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단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저점 끝났나? 이제 다시 오르나? 함부로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뉴스의 파라라가 기다리고 있죠. 내일 장이 끝나고, 그러니까 한국 시간 수요일 오전에 니오의 실적 발표가 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단기 시색 차익만을 노리고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오는 지금 며칠째 미국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거래량 1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핫하다 못해 터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잘못 들어가면은 정말 오래 고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미국 내 경쟁 상대라고도 할 수 있는 리비안에서 새로운 차량, 사이버트랙에 경쟁이 될 그런 차량의 디자인을 공개를 했어요. 2022년에 나올 차량이고, 리비안 R1T랑 R1S가 있는데, 이 T 모델은 트럭 모델이고 S 모델은 SUV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과 모델 Y와 경쟁을 하겠네요. 그래서 가격은 67,500달러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이버 트럭은 39,900달러부터 시작을 하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있는 그런 차고요. 정확한 지금 스펙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비싸다 싸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공개됐던 그 험머 EV 있잖아요. 걔랑 거의 비슷한 포지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22년이 되어서야 이 정도 가격대에 나오는 차량이 좀 경쟁력을 가지려면 조금은 힘겨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를 미친 듯이 만들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지금 하루에 거의 750대 이상을 만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여기가 600대 이상 지금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수준이고, 10월 한 달에만 공식적으로 22,929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4분기 목표치가 18만 대인데 지금 상하이 공장에서만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18만 대, 그래서 올해 50만 대 무난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나머지 유명한 차량들인데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살펴볼 니오의 차량들이 있고요. 니오의 차량이 다 합쳐서 10월에 5,000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리오토죠. 리오토의 리쌍 1 4,000대 가량. 그 다음에 이게 샤오펑입니다. 샤오펑의 P7, G3가 합쳐서 3,000대 조금 넘게. 그리고 맨 위에 EX5는 웰마이스터라고 하는 이것도 중국 회사죠. 그래서 이 중국 전기차 3대장이 다 합쳐서 한 12,000대 정도 만들었는데 10월에 테슬라는 모델 3 하나로만 지금 2만 대를 넘게 만들었어요.
지금 9월까지의 판매량을 보면은 아까 그 표에 나왔던 세계 회사의 차량들, 근데 여기에 지금 순위에 실리지 않은 차량들까지 있죠. 그 차량들까지 다 합치면 9월까지 아마도 세계 회사의 판매량을 다 합치면 테슬라의 모델 3와 거의 같거나 넘어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0월부터는 지금 다시 생산량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2,000대 중에서 7,000대 가량 수출 물량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더 많고요. 결정적으로 연말이 되면 이제 모델 Y가 나오죠. 모델 Y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니오의 ES8 같은 중국산 회사들이 꽉 잡고 있는 프리미엄 SUV 전기차 시장, 여기에 또다시 돌풍이 불 겁니다. 아마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SUV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모델 Y에게 빼앗기게 될 겁니다. 내년에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55만 대를 생산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모델 3가 30만 대고 모델 Y가 25만 대니까 거의 반반씩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델 3 하나만으로 이렇게 압도적인데 여기에 모델 Y가 거의 모델 3만큼 비슷한 양으로 추가가 되면은 그때는 정말 압도적이 되는 거죠. 테슬라는 올해 전 세계에서 50만 대를 생산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내년은 중국 공장에서만 55만 대를 만들 예정이라는 거. 거기다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기가 베를린이 오픈을 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확진이 의심되었던 일론 머스크는 지금 무사하게 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증상이 거의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굉장히 상태가 좋은 상황이라고 하고 뭐 이게 확진이 되었었는지 어땠는지 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 그게 뭐 코로나였던 아니었던 그냥 감기 수준으로 잠깐 앓고 끝이 났다는 거. 이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황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저녁 한국 시간으로 6시가 약간 넘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셨던 ARKK와 테슬라에 관한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로 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